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고용보고서가 발표된 오늘 미국 증시는 여러 차례 등락을 거듭한 가운데 최종적으로는 3대 지수가 모두 1% 넘게 하락하며 끝이 났는데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오늘 시장의 최고 관심사는 2월 고용보고서의 발표였죠. 고용보고서의 결과는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우선 지난달 역사상 최저 수준인 3.4%까지 떨어졌던 실업률은 이번 달에 3.6%로 올라오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인플레이션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임금 상승률도 전월 대비 0.2% 상승하며 지난달보다 상승률이 하락했습니다. 전년 대비로도 4.6%로 예상치였던 4.8%보다 낮았고요. 실업률과 임금 상승률은 모두 지난달보다 그리고 예상치보다도 시장 입장에선 좋았던 건데요. 다만 한 가지, 비농업 고용 건수가 조금 걸렸습니다. 비농업 고용은 이번 달에 31만 1천 건 증가하면서 예상치였던 20만 5천 건을 훨씬 상회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지난달에 이미 50만 건이 넘는 고용이 나온 상황에서 이번 달에 갑자기 20만 건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실제 예상치는 30만 건 정도가 될 거라 말씀드렸는데 딱 그 정도가 나온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고용보고서는 그동안 불같이 내뿜던 고용이 아주 약간이나마 열을 식힌 단계에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시장에는 긍정적인 작용을 했을 것으로 보고요. 실제 장중에 증시가 양전하기도 했었는데 고용보고서를 긍정적으로 본 매수 세력의 힘이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증시는 내려앉았는데요. 이건 대체 무슨 일 때문일까요? 오늘 시장의 발목을 잡고 끌어내린 것은 어제에 이어 은행권에서 나온 파산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미 연방예금공사가 실리콘밸리 은행을 폐쇄하고 고객 자금을 대신 관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은행권에 공포감이 확산된 건데요. 실리콘밸리 은행의 폐쇄는 2008년 워싱턴 뮤추얼 뱅크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워싱턴 뮤추얼 뱅크의 자산 규모가 3,070억 달러였고 실리콘밸리는 2,120억 달러 정도인데요. 사실 실리콘밸리 은행 한 곳이 파산한 것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니죠. 고객들의 예금도 25만 달러까지는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모두 지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파장을 일으킬 일도 없고요. 애시당초 은행의 규모 자체가 그 정도로 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에 은행주들은 어제 급락한 데 이어 오늘 또다시 큰 하락을 이어갔는데요. 사람들이 리먼 브라더스 당시 은행들의 줄도산의 공포를 떠올리기 시작한 것이죠. 특히 오늘은 어제와 다른 것이 대형 은행들보다도 오히려 중소형 은행주들의 낙폭이 더 심했습니다. 만약 줄도산이 전염된다면 우선적으로 약한 은행들부터 터져나갈 것이라는 불안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은행주에서 확산된 불안감이 시장 전체를 감싸 안으며 결국 증시의 발목을 잡고 끌어내린 것입니다. 이 사태로 S&P는 지지선을 지키지 못했는데요. 오늘 강하게 하락하며 뚫어냈던 추세 지지선이 돌파당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너무 비관할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소비자 물가의 발표가 있기 때문이죠. 다음 주가 되면 분명 은행주 파산 사태는 조금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소비자 물가를 주목하겠죠. 그러다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괜찮게 나오면 그땐 증시가 갑자기 튀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S&P도 다시 지지선 위로 올라설 텐데요. 이처럼 한번 지지선을 깼다가도 단시일 내에 다시 복귀할 경우에는 거짓 돌파 또는 거짓 붕괴라고 하여 지지선이 깨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아직은 추세가 확실히 하락으로 돌아섰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음 주 소비자 물가의 발표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은 은행 파산 사태로 주저앉기는 했지만 이게 꼭 악재로만 작용한 것도 아닙니다. 의외의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켰는데요. 바로 금리 예측치의 하락입니다. 한때 80%까지 올랐던 3월 빅스텝 간성이 현재 40%까지 내려오며 다시 베이비 스텝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최종금리 예측치도 놀랍게도 5.75%에서 5.5%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은행 파산 사태를 찐 불황의 시작으로 보는 관점 때문이죠. 은행이 파산했다는 것은 결국 금융시장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약한 고리가 부러져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약한 고리의 파괴는 줄줄이 전염성을 가지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이 계속되면 앞으로 은행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줄줄이 망하는 곳들이 속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업률은 치솟고 경제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죠. 실업률은 인플레이션과는 다르게 정말 한순간에 무섭게 치솟는 것도 가능합니다.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게 아니라 한 방에 가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연준이 이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앞으로는 행동을 조심할 수 있다는 추측이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금리 예측치가 하루 이틀 만에 급격하게 하락한 것입니다. 또한 국채의 수익률도 급락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반대로 국채 가격이 급등한다는 얘기죠. 은행이 파산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 도달하자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채권을 사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하며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수익률은 급락한 거죠. 채권 수익률의 하락 자체는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이긴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위험 자산을 팔고 채권을 사고 있다는 측면에서 당장은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태들을 돌아보면 꼭 앞으로의 시장이 비관적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행 사태도 단기적으로 보면 시장을 끌어내린 악재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이유가 뭔가요?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빨리 알아차리라고 경고를 보내주는 게 통증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발생한 약한 은행의 파산은 연준이 너무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을 해온 것에 대한 일종의 경고 신호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더 무리하면 훨씬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울린 것이죠. 따라서 연준도 이 지점에서 경제 지표에만 너무 매몰되지 않고 조금 더 넓게 상황을 바라볼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동안은 좀 심각할 정도로 몇몇 경제 지표에만 크게 집착하고 있었죠. 지표들은 대부분 후행성이라서요. 나중에야 영향이 결과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지표만 보면서 금리를 조절하다가는 바로 1, 2년 전에 물가가 급등했었을 때랑 똑같은 상황이 이제는 반대 방향으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연준은 그렇게 똑똑하지 않죠. 그래서 또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려는 찰나에 통증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조심해라고 경고를 준 거죠. 따라서 시장의 예측대로 연준이 앞으로의 금리 정책은 조금 더 장기적인 영향을 살펴보면서 주의 깊게 움직일 가능성이 생겼고요. 그렇게 된다면 시장에는 오히려 이번 은행 사태가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또한 급등한 채권 가격도 장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지금은 공포감에 채권 시장으로 몰렸지만 결국 이런 불안감은 일시적인 노이즈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고 나면 낮아진 채권 수익률이 오히려 증시를 좋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역시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나쁜 것이 아니죠. 결국 위기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지나치면 반드시 반대편으로부터 반발작용이 발생합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그 한 가지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장이 안 좋은 방향으로만 지나치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반작용도 반드시 뒤따를 것입니다. 낮아지는 금리 예상치는 그 전조 증상 중 하나죠. 그리고 몰아치는 힘이 약해졌을 때 반발 세력 쪽이 강해지면서 분위기는 언제든 한순간에 역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예측으로 따라잡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그건 동전의 앞면이 나오냐 뒷면이 나오냐에 돈을 거는 도박이니까요. 따라서 투자자들은 투자하는 자산의 가치를 평가한 후 그 가치가 지금 저평가 영역에 들어갔다 싶으면 다른 사람들이 공포에 도망갈 때 오히려 더 자신 있게 돈생강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때가 되어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시기가 오는데 그때 엄청난 보상을 얻을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남들 뒤만 졸졸 쫓아다니는 사람들에겐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펜딩 멤버십에서는 유튜브에서 미처 얘기하지 못하는 다양한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2주간 무료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앞으로 9일간만 이벤트가 적용이 되니까요. 그 전에 꼭 한번 가입해서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